자, 이어서 이번엔 정기분포 문제예요. 현재 보시면 첫 번째. 상대방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기분포하고 문제가 컨셉이 똑같습니다. 단지 중간에 일단 뭐야 돼? 모집단을 공개하는 과정이니까 정기분포랑 싱크로율이 99%인데 차이점은 중간에 임의 추출 크기이 따라 붙는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야? M. 표준 편차는 얼마야? 5. 이거는 뭐에 관한? 시간에 관련된 정기분포야. 모집단이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임의 추출 36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기 36이 따라 붙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해라? 이제 이걸 합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 평균의 정기분포로 만들어주라는 뜻이구나. 그럼 M, 크기가 36이면 분산은 36 나눠주면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3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6분의 5에 대한 제곱. 이제 확률 변수는 X바 시간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시간의 평균으로 데이터가 바뀌는구나.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현 평균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바가 38 이상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기분포 표를 통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표로 이용하려면 뭘 해야 돼? 이걸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겠죠? 세 번째, N은 0,1의 제곱. Z는 6분의 5분의 X바 마이너스 M. 그럼 PZ라는 것은 38 넣어주는 순간 6분의 5에 38 마이너스 M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확률이 문제에서 주는 게 0.933이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얘가 나타내는 영역은 뭐야? 라고 한다면 얘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럼 여기다 그리면 절대 0.5를 못 넘죠. 0.933이니까 한 이 정도에 있지 않겠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5, 여기는 0.433이. 0.433이구나. 그러면 저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0.433이는 얼마다? 1.5. 근데 그 1.5가 음수 쪽에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6분의 5분의 38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5. 즉 2분의 3이구나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38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줘. 그럼 정리하시면 여기는 2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38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1.25가 나오겠죠. 4분의 5니까 넘겨준다면 M이라는 것은 39.25야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정기분포랑 표현 평균의 정기분포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할 거 딱 한마디예요. 만약에 표현 평균에 관련된 정기분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몇 개? 뽑는 횟수가 보건 추출이니까 2개 이상을 뽑는다라고 나오고 정기분포에서는 뽑는 게 1명이거나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살짝 한번 돌아가서 한번 문제를 검토해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현재 보시면 실생활 문제에서 이 수학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임의를 선택한 수험생 몇 명? 1명. 1명 뽑을 거야. 이거 되면 정기분포, 모집단의 정기분포가 나온다. 1명이면. 아니면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을 안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만약에 언급할 거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가 나와요. 어떻게? A 제품 중에서 임의 선택한 몇 개? 1개. 임의 선택한 몇 개? 1개. 1개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하면 이건 모집단 정기분포. 하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표현 평균의 정기분포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돼? 나는 뽑는 횟수가 2회 이상이 될 거라는 걸 강조할 거라는 걸 학생들 꼭 기억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같은 요령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봤더니 A 지역에서는 성인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지역 B는 확률 변수를 Y라고 할 거야. 여기는 X, B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를 나는 Y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되는 게 XY의 평균은 각각 얼마? 220과 240이다. 오케이, 220, 240.
자, 표준편차는 말이야. y의 표준편차가 x의 표준편차의 1.5배. 즉 얼마다? 2분의 3 곱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이라 적고 여기는 1.5배니까 2분의 3 시그마라고 적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미정계수를 구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몇 명? n명 이게 되는 거예요. 아, n명. 그러면 플러스 크기 n을 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때 당시에 크기가 n이 되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정규 바꿔준다면 n은 0, m, 220,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의 제곱, 확률 변수는 x바로 바꾸시고 px바가 얼마 나온다? 215보다 같거나 작은 건 0.1587이라고 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먼저 이것도 정리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요거를 지워줄게요. 그럼 먼저 이것도 구해 본다면 현재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즉 220. 자, 그리고 pz는 215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215를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5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0.1587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림은 꼭 그려주시고 0, 그 다음에 이 값은 음수 쪽인데 얘보다 같거나 작아. 여기가 0.1587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341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0.3413이 누군데? 라고 했더니 왼쪽 표에서 바로 그것이 1.0이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즉,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무엇인가? 내가 시그마는 루트 n과 시그마 중에 어느 하나는 못 구하지만 통째로 정리한다면 얘가 5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B라는 것은 평균이 240, 표준편차는 A라는 것의 2분의 3배, 1.5배, 그때 당시 확률 변수를 Y라고 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봤더니 이제 나는 몇 명? 9n명을 뽑을 거야. 몇 명? 9n명. 그때 PY바가 235보다 같거나 큰 값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서 여기다가 크기 얼마? 9n 이게 붙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의 정규 바꿔준다면 240, 여기는 얼마 된다? 루트 9n분의 2분의 3 시그마 그거의 제곱 확률 변수는 y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만 다시 한번 쏙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이 안쪽만. 그러면 루트 9n은 얼마다? 3n이다. 3 루트 n이다. 그렇죠? 루트 9는 3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시그마. 그럼 2가 내려온다면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6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시면 아, 2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보는 건 이 y바가 얼마 나온다? 235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표준 정규음표로 바꿔준다면 z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2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y바 마이너스 평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5를 넣어준다면 z라는 것은 235 그러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했단 말이에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였니? 바로 5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5라는 값을 써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번분수를 해준다면 z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면 현재 0, 여기가 마이너스 2,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일단 0.5인 거 알았고 우리가 표를 통해서 2.0일 때 값이 0.477이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니까 이 값은 0.977이다 라는 최종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게 우리가 5번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어서 또 7번도 같은 요령을 풀어봅시다. 자, 7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싹 지우고요. 7번 문제에서는 현재 n이 m,6의 제곱을 따른다. 확률 변수는 누구다? x다. 근데 여기다가 크기 9자리를 얹어주세요.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표현 평균으로 바뀌어서 m, 9는 루트 9는 3이니까 3으로 나눠준다면 2의 제곱. 확률 변수는 x바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야? n은 정기분포가 6,2의 제곱을 따라. 오케이.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럼 이 확률 변수는 y라고 하고 거기서 크기가 4인 걸 뽑아주겠어.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n은 6, 4는 루트 4는 2니까 나눠주면 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바로 현재 y 바로 바꿔줘.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다 끝났죠. 근데 상대방이 x바가 12보다 작거나 작고 y바가 8보다 작거나 큰데 합친 게 1이 되래요. 대신 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듯이 px바가 12보다 작거나 작고 py바가 8보다 작거나 클 확률이 1이다. 확률 변수가 우리가 보통 아까 설명했었지만 정규분포 똑같이 했었지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줄 때는 딱 2번.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할 때라고 하는 문제와 확률 변수 2개가 충돌하는 식이 나왔을 때요. 이때는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 그러면 n은 두 번째.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2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 내용을 거기다 넣어주니 z는 이게 되는 거고 12를 넣어주면 2분의 12-m이다. 이게 되는 거죠. 2분의 12-m이다. 두 번째, 또 하나는 n은 0,1의 제곱, z는 1분의 y바 마이너스 6이다. 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8을 넣어주면 2다. 이 되는 거죠. pz가 2보다 같거나 큰데 1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는 내가 2보다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죠. 요 값은. 그러면 너는 어떤 수보다 같거나 작은데 합쳐서 1 나와야 돼. 그러면 같거나 작으면 이쪽이잖아. 그래서 합쳐서 1 나오려면 너도 여기 와야 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다? 2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암산해보죠. 2 넘겨주면 얼마? 4. 그러면 12-m은 얼마가 나온다? 4. 그러면 m이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8이구나 라는 걸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기존에 있던 정기분포하고 문제가 싱크로율이 똑같다, 겹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지 않은 과정인 만큼 앞에 있는 정기분포에 대한 반복, 이산확률분포에 대한 반복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단 차이점은 복원 추출이라는 거, 그 다음에 크기가 2개 이상 나왔을 때 모집단에서 출발해서 표본 집단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뢰도 신뢰 구간 정리해 보겠습니다.